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우주 매일 1분. 환경 65일 차에 무한동력을 막는 것은 화석 연료업자가 아닐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유독 엄청난 효율의 탄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한동력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헛된 생각이니 생산성 있는 생각을 하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헛된 생각도 계속 고민하다 보면 반드시 특이점에 도달하면 기존보다 개선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동력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고효율의 제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계속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면 제가 추구하는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돌파구를 생각해서 실험으로 검증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유튜브에 많은 무한동력 영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작 영상이라는 글들이 있더군요. 그래도 주작이어도 발상이 훌륭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연구기관을 꿈꾸는 사람은 마치 연금술사를 꿈꾸는 것과 같다며 쓸데없는 고생은 그만하라고 했을 만큼 논란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구 중력권에 있을 때가 아닐까요? 100% 무한동력은 아니어도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지구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것이 태양 에너지와 그중 우리가 잘 모르는 태양풍이라는 것이 있죠. 중력이 없는데 먼지와 원자를 태양계 밖으로 보내는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우주기술의 신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양을 기준으로 계속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발사 시간만 잘 정하면 태양계 이외의 목표물로 나가기 전까지 태양풍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과 같이 필요한 것이 무한동력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멀어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우주에서 필수인 전기를 계속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기술인 무한동력이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가능한 기술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우선 우주에서 인공중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의 우주선과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지구에서는 공기가 회전을 방해하여 멈추지만 우주에는 방해 물질이 없어서 계속 회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전은 총알 원자폭탄을 추력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양쪽 날개에서 발사해서 주기적으로 줄어가는 회전을 주거나 엄청난 크기의 모터로 남아도는 전기로 우주선을 공전시킨다면 어떨까요? 이론상으로 우주선 전체가 도는 게 아니라 모터 내부만 회전할 수도 있겠죠. 여러 실험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면 됩니다. 남아도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무한동력에서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우주에는 우주선의 회전을 멈출 공기 입자가 없으므로 회전은 지속됩니다. 우주선 회전 중심에 발전 용기를 위치시켜 내부의 회전을 방해하는 물질을 넣어서 이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거나 우주에 있는 물리 현상을 이용해서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무한동력은 꿈의 에너지는 아닐 것입니다. 우주에는 물리 법칙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는 특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무한동력을 구상해보기 바랍니다. 지구에는 불가능한 무한동력이 우주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구의 6차 대멸종은 피할 수 없기에 우주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화성 개척과 같은 허황된 꿈보다는 달기지와 우주에 널려있는 소행성을 채굴하면서 우주선을 만들어 나가면 태양계는 좁아 보일 것입니다. 다른 지구를 발견하고 인류가 정착한다면 지구에서 6차 대멸종 원인에 대한 학습으로 되풀이하는 잘못은 없을 것입니다. 지구가 앞으로 6차 대멸종으로 98%의 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인류가 우물 안개구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원인은 지구에 널려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욕심과 석유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환경단체에서 플라스틱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을 때 플라스틱 없는 세상에 살아보고 그런 말을 하라고 되려 따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지구를 찾아서 떠났다가 지구가 리셋이 시작한 1000만 년 후에 다시 인류가 돌아온다면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포유류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미생물의 시대이지 않을까요? 미세 플라스틱 수프가 된 지구에서 이를 먹고 사는 미생물이 나오기 전까지 생물 대부분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돌연변이나 후대에 연구장애를 일으키는 장애로 죽임을 당하고 미생물들도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에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 먹이로 먹을 만큼 진화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살아남아도 소화불량의 자유로운 먹이 활동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멸종 200만 년 후에 진화한 미생물은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생물로 진화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분해가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형태만 변경하여 남아있을 것입니다. 1천만 년 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희석된 지구에는 고생물은 멸종하고 아직 미생물만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온 인류 우주선은 지구를 둘러보고 생존할 수 없는 지구를 보고 쓸쓸히 자기 행성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행성에서는 금기 기술은 플라스틱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주에서만 사용하고 생물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플라스틱은 좋은 기술이면서 환경에는 최악의 기술입니다. 아직 플라스틱 홍수 속에서 잘 살고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